경제 상황 이번 주 금요일 짚어봅니다.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뉴스 들을 때마다 이게 겁나요. 그렇죠. 예. 오늘은 또 이번 주 무슨 나쁜 소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소식이 최근에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번에는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를 상징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수출 같은 거잖아요. 예. 수출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만이 살 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수출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건국 이래 최대 무역 수지 적자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11월 20일까지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10일 단위로 이제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는 네. 11월 20일까지 가격 400억이던데. 거기 되면 400억 달러입니다. 무역 400억 적자가요. 달러. 네. 근데 이게 외환위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1년 이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한 206억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배가 이제 거의 근접한 거죠. 두 배 정도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심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연속 적자 월수도 그 IMF 때를 넘어섰다면서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석유 똑같은 양을 수입을 하더라도 수입액이 지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유가 비싸졌으니까. 예, 그게 이제 한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그 압박이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8월 이후부터 9월 달, 10월 달, 특히 10월 달 같은 경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작년하고 되돌아갔는데. 예, 이렇게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석유하고는 상관없어졌는데 이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역 적자액이 8월 달에 그러니까 94억하고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두 번째로 많이 67억 달러나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도 지금 굉장히 그 20일 동안이지만 한 44억 달러가 이미 적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예. 나빠지면서 대중국 무역 수출이 확 떨어졌다. 예.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수출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 수출하고 상관성을 분석하게 되면 한 91%가 관련돼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 수출 이제 이번 올해 이제 감소되는 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전체 수출액은 52억 달러가 증가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중국 무역 적자가 72억 달러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이제 중국 무역 적자가 이걸 이제 수출에 이 무역 흑자를 끌어내리고 앉아 있는 거죠.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이제 신북방 지역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21% 정도 감소를 했고. 신북방.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게 다 인태 전략하고 연결된 것이기도 한데. 그렇죠.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태 예. 전략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예.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에 우리도 동참한다. 예.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괘씸하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수출 급감이 굉장히 이제 특히 어렵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주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같은 데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우리가 전체 수출액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들 같은 경우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중소기업 수출품들을 대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부터 계속 적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간은 중소기업 주도의 그 수출액 그렇죠. 증가가 이어졌었는데. 예. 2021년도 최고 수출액 달성했을 때 중소기업이 1등 공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빠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것은 갑자기 중국 업체들이 우리 물품을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일부러 줄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꼭 수입해야 되는 거는 수입을 줄일 수 없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체 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하고 뭐 그 대척점에 설 수는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상징적인 사건이요.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근데 이 기업도 그러니까 중국 수출 포기 못한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숄츠가 그러니까는 대규모 기업인들 데리고 방중을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다.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 메시지도 당연히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고 계속 간다. 이런 메시지 계속 냈어야 되는데 중국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토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올해 무역 적자의 특징인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하고 원전 수출해 가지고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해결이 될지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예, 있어요. 그렇죠. 예. 방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올해 그렇죠. 우크라이나 이후에 폭증했지 않습니까? 폭증했는데도 중국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역대 최고이고 마이너스가 연속되는 월수도 역대 최고입니다. 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국가 경제가 수출이라면 이제니까는 그 가계 우리가 이제 이 민간 부분에서 가계일 텐데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 나왔죠. 3분기 이제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됐는데 예. 가계 실질 소득이 전체 가구가 다 감소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위 20%는 오. 상위 20%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위 20%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2009년도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충격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게. 그때 한번 있고 처음입니까? 예. 통계조사한 오. 이래요. 그런 점에서 가계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하위 20% 더군다나 뭐냐면 이제 감소 폭이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 20% 같은 경우는 그 이 소득 가지고 이제 이게 지출이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도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예. 금리를 못 올리면 또 자금이 빠져나가고. 예.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오늘 좀 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은행이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이게 이제 대외적인 채무와 채권을 정리를 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언론들에서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되게 단기적으로 되게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동원하는 예. 방식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외에다가 아니면 이제 차입을 해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차입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차입해온 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증권 발행한 채권 발행이 그러니까는 줄어들었어요. 아. 그 얘기는 자금 조달이 지금 막혀서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빚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자금 있다. 조달이 안 돼가지고요. 문제는 장기채조차도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참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꼬아서 이 현상을 호소하는데 그 기업들은 장단기로 특히 이제 네.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단기로 빚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로 사업하고 갚고 하는 건데 아니면 차환해가면서 계속 이어가거나. 근데 그걸 못하니까 줄어든 걸 가지고 예. 빚이 줄어들었다고 예. 말을 하는 거구나. 지금 뭐냐면 정부 입장 야. 속에서는 해외에서 많이 자금 조달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채권 발행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채권이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외에서. 빚을 줄였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모르면 당하는 거야. 여전히 그 채권 시장이 그 원상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아직도? 예. 지금 이제 더군다나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시중 은행을 지금 등 떠밀어 가지고 네. 회사채라든가 CP 기업원 매입해 주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은행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은행들도 내년에 은행들도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들어오니까 내년에. 예,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한 것을 상환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내년에 돌아오는 게 한 200조 돼요. 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11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원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돌려막기인데 일종의. 그렇죠. 현재 수고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